자, 스폰서 상담. 이 상담이, 여러분 그걸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은 상담하지만 다음에는 내가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담에 대해서 아주 잘 배워서 여러분이 항상 내가 스폰서 겸 파트너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속도보다 뭐가 중요해?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 속도보다는 방향. 그러니까 막 지금 빨리 가라 뭐 하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그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올해 안에 임페를 간대. 그걸 때려잡아야 돼. 훅까지 해줘야 돼. 가라 그래, 가라 그래. 가라 그래요. 왜 그걸 눌러, 왜? 때려잡지 말고 You can do it! 때려봐, You can do it! 가! 도와줄게, 가자! 가!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가. 천천히. 아주 속 뒤집어지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각자 성향에 맞춰서 꼭 고치고 싶으면 스토리텔링 좀 하게 나올 거야. 이제 나올 거야. 자, 시스템에 플러그인된 스폰서와 상담한다. 스폰서란 나를 등록신 사람이 아니에요. 스폰서는 누구야? 시스템에 플러그인된, 적어도 미팅에는 꼭 나오는. 다른 회사 같으면 보통은 그 상위 직급자라고 하라 그래요. 근데 우린 스폰서가 너무 많죠. 두 줄로 그냥 내려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스폰지하고 하면 안 돼. 미팅에 안 나온 사람은 스폰지야. 전화도 안 받는 사람은 스판덱스. 응? 그런 사람하고 상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직급이 있고 경험 있는 분하고 또는 나하고 코드가 맞는, 응? 내가 멘토로 하고 싶은 사람하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하자. 또 사업이 부진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성공한다며 한대. 이런. 성공하려면 스폰서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담이라는 게 내 칩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비즈니스자, 비즈니스. 빅 비즈니스. 그러니까 상담은 자주 할수록 좋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본인의 상황을 솔직하게 밝혀야 돼요. 돈도 개동전 한 푼도 없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전화 받으라고 그럴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경험 있어요. 내 파트너가 어떻게 전화가 왔는데 노숙을 하고 있대. 노숙. 전철역에서. 자기가 집이 몇 채가 있는데 곧 팔릴 겁니다. 그랬거든. 개털이나 무슨 집이 있는데 돌려줄 돈이 더 많아. 응? 그래서 내가 그분이 센터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그 집이 몇 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센터를 하라고 했어. 근데 시설이 중단됐어 하다가. 그러니까 돈이 없디야. 이미 계약금 들어가고 시설 들어간 건 아는데 그 어떻게 해요? 내가 시설을 끝냈어. 한 2천만 원 들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 계약자가 그 건물주한테 그 계약 파기 공문이 들어왔어. 공공기관이었거든. 그 건물이. 며칠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해약 처리합니다. 그래 또 3천만 원을 홀랑 또 바쳤잖아. 근데 노숙하고 있다는 거야 또. 와,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이게 그 스폰서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제대로 된 그 방향을 정해주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담할 때는 스폰서, 신뢰하는 스폰서잖아요. 솔직하게 모든 걸 얘기해야 제대로 된 상담이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반드시 계보도, 에이코아 체크리스트, 당월 목표, 장기 목표, 또 후원 명단을 꼭 지참하셔야 됩니다. 이거 친목회예요? 친목회 아니잖아요. 응? 시간 낭비잖아요. 뭐 그냥 시스템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헤어지면 뭐하러 만나? 응?
그러고요. 본인의 목표, 스폰서님, 나 이번 상반기에 세일즈마스터 갑니다. 그래야 스폰서가 후원 계획을 짜죠. 나 6월에 팀장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6월 다음 달이잖아요. 그걸 판매사 누구 몇 명 누구 그다음 그 포인트 팍 계산이 나오잖아. 그럼 스폰서가 그분의 계획에 맞춰서 후원 계획을 짜죠. 근데 이거 도저히 안 돼. 그러면 한 달 더 줍시다. 응? 뭐 언제 갑시다. 수정이 들어가잖아. 그리고 진짜 파이팅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서로가 용납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내가 계보도 상담을 해보면요. 야, 진짜 내가 계보도 상담을 해도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 사진이 다 들어가 있어. 계보도에. 그리고 다른 페이지에는 각자의 양력, 현재 재정 상태, 자녀, 전직, 현직 싸그리 다 있어. 그러니까 그 팩스가 딱 오면 그분은 그것만 내 쭉 읽어봐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가 딱 나오죠. 없는 사람은 하나하나 물어봐야 돼. 만나서 그냥 뭐 이 사람은 그거 하다가 시간 다 가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내가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야 확실한 결과가 나오죠. 아셨습니까? 스폰서가 저는 그런 분하고 후원 계획을 그렇게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담했더니 저는 천천히 다 줘서 갑니다. 그럼 후원 계획 잡아요? 그럼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도와드리면 되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내 계획을 정확히 스폰서에게 상담을 할 때 딱딱딱. 오라이? 자, 그 다음에 스폰서는 경청하는 자세와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하자.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냥 팍 지시형, 응? 팍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들어줘야지. 들어주고 우리 그 사훈 어떻게 해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서 무슨 믿음? 나와 너가 1억 번다는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고? 겸손히 섬기자. 겸손히. 응? 나를 맨날 씹어 알아. 그래도 어떻게? 덕분입니다. 겸손히 섬겨야 돼. 파트너도 역시 중요한 건 겸손한 거죠. 나이가 본인이 많든 아니면 사회적인 그 경력이 월등히 자기가 낮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해. 상대가 신용불량자일지라도 빈이라서 살아도 스폰서잖아요. 스폰서는 축복의 통로죠. 이게요. 스폰서라는 사람이요. 통에 나왔잖아요.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 같으면요. 15년 동안 그 17명이 출발했거든요.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우연에 해서 온 거예요. 진짜 기적 같은 통로거든 그게. 그래서 저는 항상 스폰서는 축복의 통로다. 통로. 그런 마음으로 스폰서를 돼요. 나를 등록시켰던 안 했던 약간 존경하는 마음으로. 왜? 복제돼요. 어떻게 된다고? 내가 스폰서한테 이러고 맨날 막 이러면 다 봐. 어? 이거 있죠 이거. 지그지그라고 한 거. 내가 어떤 사람을 지적질하면 세 사람이 나한테 지적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복제. 절대로 스폰서 씹으면 안 돼. 내가 누굴 씹잖아요? 한번 따라해봐. 씹은 놈, 씹힌 놈, 들은 놈, 셋 다 망한다. 진짜요. 그러니까 씹으면 안 돼. 복제돼, 복제. 나는 스폰서 몇 명 씹지만 내 밑에 1000명, 10,000명 들어온다 생각해봐. 10,000명이 따다다닥 쏘는데 못 견뎌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해라. 그럼 잘못하는데도 가만 놔둘 거냐. 미팅에 안 와. 소비 전달 안 해. 사업 설명 안 해. 그래도 맨날 아유 잘하셨어요 그래? 그래야 돼요? 아니죠. 그때는 사장님 이렇게 해서 성공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도구가 종로센터 오늘 강의에서 사업 설명을 해야 성공한대더라. 어떻게 한다고? 더라. 그러더라. 어? 미팅에 참석하면 성공 못한다고 하더라.
슈퍼드림을 가져야 문제가 없다더라. 여러분의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성공자가 그러더라. 그리고 잘 생각 안 나면 무조건 박한길이라고 그랬다 그래. 생각 안 나면 그냥 어디서 그러는데 나 하도 많이 들어가 잘 모르겠는데 찾아줄게. 그러니까 항상 스토리텔링 하세요. 아셨죠? 그 성공자가 소비자인다라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러면 문제가 없어. 내가 시킨 거 아니죠? 성공자가 그랬잖아. 오라이? 나를 알고 너를 알고 너에게 맞춘다. 이거 7색깔 무지개 그룹을 만들려면 내 색깔은 뭘까요? 오케이? 자, 내가 빨간색이잖아. 그럼 빨간색만 있어. 그럼 내 미팅하는데 파란 놈이 들어왔다 어떻게 그냥 있어? 탁 가버리지. 여긴 내가 올 때가 아니네. 그러니까 내가 빨주노초 파란보를 다 거느리려면 내가 무슨 색이 돼야 돼? 검정색이죠. 싹 섞어야 되니까. 7색깔 섞으면 무슨 색이야? 검정색이잖아요. 내가 검정색을 띠고 있어야 아무나 다 붙어 나한테. 그래서 결국은 뭐야? 스폰서 가슴은 숫덩이가 되는 거야. 아셨어요? 자, 숫덩이가 되지만 우리 1억을 벌잖아요. 오케이? 이게 비즈니스니까. 맨날 파트너를 갖다가 그냥 지적질하고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면 7색깔 무지개는 없어. 내가 까만색이 돼서 다 그냥 섬기고 그 색깔에 맞춰주면 진짜 아름다운 조직을 갖게 된다. 아셨죠? 그리고 확인사 사라지 마라. 그 파트너가 총 맞고 왔는데 거기다 또 한 방 더 쏘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겨우 스폰서 찾아왔는데 사업 설명부터 했어요. 제품부터 했어요. 영상 보여줬어요? 뭐 세미나 초대했어요. 막 그러면 한 방 빡 맞고 집에서 안 나와 이제. 돌아가셨어. 그럼 뭐야 이씨 너 잘났어. 그죠? 그럼 위로해줘야죠. 나도 그래. 따라해봐. 나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도 나도 그랬다고 그러는 거야. 나도. 그래서 위로해줘야 돼. 위로.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종로 가끔 오면 막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팍 뭐라 그러는 사람 있어. 파트너 앉혀놓고 아주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상담 누군지 아시죠? 켈리체 뭐는 월남은 날려가지고 이분이 못 파시는 거 아시죠? 스시 도시락. 본인은 뭐 한국형 뭐 이렇게 했는데 한국형 아닙니다. 일본 도시락입니다. 사실 엄격히. 네. 그런데 상담이란 게 뭐냐면 결국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기. 내가 모든 시행착오와 모든 실수를 다 해보겠다. 돈 듭니다. 돈 많이 듭니다. 결국은 나도 어쩔 수 없이 시행착오와 실수를 하긴 하지만 나의 스폰서가 미리 한 거를 내가 경험으로 받아들여서 난 안 하는 게 돈 덜 쓰는 거겠죠. 그리고 빨리 속도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경험 자산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켈리체를 보자면 이 켈리델리 회장인데요. 네, 이 사람이 뭐 지금 전 세계 13개국의 매장에서 이 도시락을 팔고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 스시 도시락을 팔 때 자기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이거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초박 장인이라고 하는 야다모토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서 정말 많은 공을 들여요. 우리에게 말하면 스폰서에게 하는 것에 한 100배, 1000배는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지극정성으로 가서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전 세계에 스시 도시락을 알리고 싶다. 정말 예술적인 이 맛을 많은 사람들이 먹게 하고 싶다. 이렇게 계속해서 어필해요. 그리고 배워요. 모든 걸 다 배워요. 나중에 이 야다모토 선생이 오케이 할 때는 이 켈리체의 그 정성을 보고 정말 이 사람의 진심을 보고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폰서에게 이렇게 하시나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실은 그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투자를 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성공했지만 그 남편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아마 이런 경영은 다 남편이 해준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켈리체 같은 그런 돈과 능력과 스펙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월 1억을 벌 수 있어요. 켈리체처럼요. 이런저런 매장에 가서 막 되지도 않는 불어를 해가지고 뚫지 않았어요. 매장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면 캘립체가 야다모토 선생한테 가서 했던 그거를 우리가 스폰서에게 가서 상담하나요?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매일 한 번 나는 스폰서에게 소통한다. 그러니까 매일 한 번 한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본부장 되고, 본부장은 우리 본사에서 인정하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총장 되고, 그때는 매일매일 소통, 내가 뭐 하는 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지금은요, 다이아예요. 팀장이에요. 이때는요, 매일 하셔야 돼요. 왜요? 습관이니까. 여러분, 팔코는 습관이에요. 할 얘기가 없어, 오늘은. 그럼 점심 식사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맛있게 이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거라도. 습관으로. 비즈니스 방향을 잡기 위한 소통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트너가 할 줄 몰라. 이런 네트워크가 처음이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내 파트너가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이제 에이전트인데 안 해. 그럼 여러분 몰라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먼저 파트너가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사람 꼭 있어. 저는요, 저희 스폰서가 그런 거 안 가르쳐줬는데요. 우리 스폰서는 한 번은 나한테 이렇게 소통하라고 안 하고요. 내가 모를 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건 내 스폰서고요. 나는 내 파트너한테는 하시라는 겁니다. 내 파트너가 몰라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해주는 거예요. 내가 거꾸로 사장님 점심 드셨어요? 오늘은 통화를 한 번도 못했네요.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그 파트너가 이제 이거를 알아듣고 배웠어. 그런데 본인이 할 거 아니에요. 결국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람이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가 알아들었을 때는 파트너가 먼저 하겠죠. 자기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스폰서가 필요해요? 파트너가 필요해요? 스폰서는 파트너가 한두 명이 아니래요. 어떻게 자기만 있어. 그럼 스폰서는 누구에게 먼저 시간을 내줄까요? 해달라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한테 먼저 해주죠. 그러니까 대부분 필요한 사람 파트너예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상담한다는 건. 그냥 나는 오늘 할 말이 없어서 스폰서님 점심 드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말이고요. 그 속의 뜻은 뭐예요? 스폰서님 저 성공하고 싶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혹시 스폰서인데 이제 저 에이전트 파트너가 스폰서님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하고 전화하면 단순히 점심 뭐 먹었나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나랑 소통하고 싶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 뒤에 진짜 참 뜻은 이거예요. 저 성공하고 싶어요. 저 배우고 싶어요. 저 꼭 뭘 이렇게 벌고 싶어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어떤 파트너는 그냥 수시로 카톡하고 스폰서님 지금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나 이런 거 뭐하러 하겠어요. 다 큰 어른들이 결국 이거잖아요. 저 빨리 스폰서님 경험을 내 거로 만들어서 저 돈 벌고 싶어요. 성공해야 돼요. 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어필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도 스폰서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의 파트너가 여러분한테 어필할 때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맨날 왜 나보고 점심 뭐 먹었냐고 물어봐? 아닌 거 아시죠? 네, 안 물어봐도 됩니다. 네, 비전 공유하고 목표 설정하고 목표 설정도 우리 못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 석세스 아카데미를 11월 셋째 주에 갔는데요. 박강일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진짜 그냥 한마디로 그냥 멘탈이 나갔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나 그렇게 부자 되고 싶다고. 그리고 저는 그냥 부자가 될 것 같더라고, 괜히. 뭐 누가 손금 봐주고 뭐 사주팔자를 봐준 게 아닌데요. 그냥 막연하게 저는 그냥 부자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살아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날 회장님의 인생 시나리오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아니 부자가 난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부자가 될 걸 하나도 안 했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리고 저도 인생 시나리오 못 썼어요. 그때. 이렇게 그냥 정말 너무 후진 재생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한 장 딸랑 이렇게 주거든요. 인쇄를 해서.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접어서 가방에 넣는데요.
한 점도 못 찍었어요. 뭘 어서부터 어떻게 써야 됩니까? 회장님의 강의는 막 그땐 저는 운 좋게 라이브로 들었어요. 바로 앞에서 회장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회장님 영상 나오잖아요. 옛날 영상. 그 자리에 저 있었어요. 열심히 막 적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 운이 좋은 사람 저는. 박강일 회장님 저의 스폰서.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 나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뭐라도 뭘 써야지 되는데 이게 쓸 수가 없어. 그 8개 이걸 메꿔야 되는데요. 결국 올라와서 그 다음날 또 제가 못 썼던 것 같고 3번째 꺼내들은 날 무슨 생각했냐면 뭐라도 한 자 써야지 쓰겠다. 이거 써지겠다. 그리고 제가 쓰기 시작하니까 쫙 써지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못 썼어요. 목표 설정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못하죠. 해보고 산 적이 없는데. 그럼 이거 배우셔야 돼. 목표 설정이 딱 되던가요? 내 현실 점검부터 하고 다 목표가 다르단 말이죠.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 스폰서하고 내 목표 설정이지만 스폰서랑 같이 앉아서 이거 처음에 해야 돼요. 그리고 시행착오 해보고 하다가 딱 나에게 맞는 목표가 나오고 해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행동 전략. 네, 이거 내가 처음에 모른다니까요. 처음에는 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어버버 하다가 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행동 전략. 네. 그리고 결국 내가 스폰서에게 상담해야 나도 내 파트너가 나를 보고 복제해서 상담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하는데 뭘 어디를 보고. 네. 그런데 나는 내 직스폰서랑 너무 안 맞아요. 우리 스폰서랑 만나서 얘기하면 제가 자꾸 기가 죽어요. 우리 스폰서 자꾸 잔소리만 하고 혼내요. 저보고 맨날 못했대요. 그렇게 하면 돈 못 벌. 하지 마세요. 옳고 그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스폰서는 왜 그렇게 잔소리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여러분 다 자녀 있으시잖아요. 자녀에게 난 여태까지 잔소리 한 번 안 해봤다. 있으세요? 나는 아니었는데 애들은 했다고 하죠. 왜 하는 거예요? 잘못되라고? 잘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의욕이 없어지고 열정이 꺾인다. 그러면 하지 마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스폰서 잘못이고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스폰서 너무 과도한 애정을 잔소리를 표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위 스폰서로 올라가시면 돼. 허락받고 올라가셔야 돼. 허락 안 받고 올라가셔도 돼요. 이거를 이분도 내 상위 스폰서는 아직 돈을 못 벌잖아요. 그리고 아직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내가 싫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그래서 상담을 이제 내 위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얘기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랑 뭐 이틀 차이로 스폰서 파트너가 됐어요. 이거 인정하죠. 그잖아요. 그런데 내 상위 스폰서가 나보다 1년을 먼저 했어. 그런데 그 스폰서가 들었을 때 뭐야 나를 건너뛴다고? 괘씸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조용히 상위 스폰서에게 오세요. 와서 내가 상담을 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담을 하고 났을 때 내가 뭐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열정이 생겨. 뭐 위로가 돼. 그러면 그분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옳다 그러다 아니고요.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시스템에 안 들어와 있어.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네. 우리 애터미가 같은 길을 가는 거 맞지만 우리 코로나 때 3년 반 동안에 다 느껴보셨죠? 이게요. 엄청나게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요. 제가 지금 3년 동안 일을 못했던 파트너가 이제 일을 하려고 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요즘은 사업 설명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가 3년 전에 했던 PPT 그냥 써도 되는지 뭐가 달라졌는지. 여러분 달라졌을까 안 달라졌을까요? 많이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시스템에 안 들어와 있다 놓칩니다. 여러분. 딴 말하고 엄한 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스폰서랑 하시고요. 긍정적인 상담 좀 하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파트너가요. 진짜 게을러요. 엉망으로 하고 있어요. 시스템에 안 일러 바치는 게 상담 아니거든요.
내 얘기하세요. 내 얘기.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를 얘기하세요. 근데 항상 돈이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가 애터미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건데요. 제가 발을 잘못 들인 것 같아요. 이게 상담이에요. 이게 상담이에요.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상담.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스폰서가요. 일을 안 해요. 좌측에 아무도 안 내려요. 스폰서도 일로 바치지 마세요. 내 얘기하세요. 내 얘기. 내가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 물어보시는 거고요. 절대로 스폰서 파트너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거 얘기해봐. 그거를 상담해주고는 스폰서도 어떻게 못해요. 그거 안 되는 얘기하면 뭐 하겠어, 그죠? 네. 내가 하면 되거든요. 제일 먼저 태도, 매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매출이요. 보름 동안 내 결과물인데 얼마나 올라왔는지 한 달 만에 하시는 거면 한 달,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개보도. 파트너가 없으면 소비자 명단, 내가 관리하고 있는 분, 목표 8코 일지 딱 들고 오세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여러분이 딱 내놓으셔야지 그때부터 비즈니스 상담이 돼요. 근데 이게 아니면 여자분들끼리는 사실은 이게 격길로 셀 수 있어요. 잘못 말하다가 남편 얘기 2시간 한다니까. 시어머니 얘기 2시간 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가요. 이거를 딱 가지고 와야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사업에 대한 상담이 됩니다. 요즘 이제 저도 백종원 씨를 좋아하긴 하지만 좀 문제가 좀 있었죠, 사실은. 자기 체인점이었던 데가. 예. 그런데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백종원 씨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자영업을 순두부집을 낸다. 나 좀 순두부에 자신 있다.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할까요? 내가 순두부집을 내고 싶다.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다른 순두부집을 가서 다 먹어볼 것 같은데. 맛집이라는 데 다 다니면서 쫙 일단 먹어볼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 보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내가 딱 갔는데 이 A라는 순두부 너무 맛있어. 나 딱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 가셔서 사장님을 좀 뵙고 싶다. 저한테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친 거죠. 미친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알려줘? 알려줘도 어떻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건 빼고 알려주겠지. 네. 이거를 알려주는 게 프랜차이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 어때요? 애터미? 상담하면 요거는 알려주지 마야지. 요거는 내 거니까. 이래요? 스폰서들이? 요것만큼은 내가 안 알려준다. 이래요? 스폰서들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거를 파트너에게 아낌없이 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목이 아프도록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거저로 공짜로 앉혀놓고 막 다 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맞아 이런 것까지 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터미 사업이요? 그래서 방향이 맞아야 돼요, 방향이. 근데 방향은 잘못 틀어놓고 막 열심히,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집안은요 개판으로 만들고요. 우리 애들은요 여름에도 막 코트 하나 없이 막 돌아다니고요. 그 우리 집 애들이고요. 막 그럼 뭐 하냐고요. 그렇게 하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니까 결과물 안 나오는 거지. 속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덕우 총장님 얘기하시잖아요. 열심히는 한심이가 10개 모이면 열심히. 정말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잘못될까 봐 늘 상담하는 거죠.